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아나운서 문지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서습지 생태공원입니다. 한강의 배후습지로 갈대와 같은 습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또 이곳에 서식지 삼아 살아가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선 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개구리가 있습니다. 한땐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개구리, 요즘에는 왜 이렇게 보기 힘들어진 걸까요? 도대체 도시에서 쫓겨난 개구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그만 생명체지만 1억 9천만 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개구리. 기후변화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환경 지표종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 청개구리나 금개구리는 생태가 잘 보존된 논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데 양서류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녀석들은 무분별한 지역 개발과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단단한 콘크리트 벽 앞에서 갈 곳을 잃어버렸다. 해질 무렵이면 논 위에서 들려오던 개구리들의 노랫소리.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그 정겹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서울 근교를 돌아 흐르는 물줄기.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공릉천은 요즘 철새들의 낙원이다. 하천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먹이가 풍부하고 따로 자전거 길을 내지 않아 사람들의 접근성도 낮기 때문이다. 해가 지평선을 넘어갈 무렵 한가롭던 이 동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귀한 녀석을 만나러 왔다는데 저희가 오늘 탐사할 대상인 수원 청개구리는 포식자들을 피해서 주로 해가 진 이후에 울면서 짝을 찾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 이후 7시 이후에 저희가 현장에서 모여서 탐사를 진행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탐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저녁 늦은 시간에 논으로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원 청개구리 관찰을 하고 있는 지구사랑 탐사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종을 탐사하고 기록하면서 이를 과학자가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일종의 시민과학 모임이다. 탐사대원들은 몇 주 전부터 꾸준히 수원 청개구리를 관찰해 왔다는데 잠깐 관찰하고 다시 논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생명이기에 다루는 손길에 신중을 기한다. 접었네? 나 들어가도 돼? 과연 어린이 탐사대원들이 찾은 개구리는 어떤 종일까? 한번 열어볼게요. 지구사랑 탐사대와 동행한 이화여대 장희권 교수가 개구리의 외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기자님 그대로.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탐사대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수원 청개구리였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지금 우리가 운 좋게도 수원 청개구리 지금 2마리나 그것도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어요. 우리 딱 어떻게 잡은 게 전부 다 수원 청개구리만 잡았어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먼저 이놈 있죠. 자 이놈 턱 밑을 보면은 턱 밑이 약간 이렇게 진한 색깔이 있어요. 약간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이게 노래 주머니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해요. 그래서 이놈이 수컷이고요. 이에 비해서 암컷은 그런 노래 주머니가 없고 따라서 암컷의 턱 밑에 색깔은 이 배의 색깔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이 턱 밑을 보면은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게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귀를 찾아보세요. 귀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자, 수컷이
자, 이제 귀는 여기 보면은 눈 있죠, 눈. 눈 뒤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막이에요, 고막. 이 개구리는 이 고막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컷 개구리가 노래를 하면은 암컷 개구리 이 귀 부분으로 소리를 듣고 이제 수컷한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수원 청개구리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개구리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네,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개구리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탐사를 시작합니다. 자, 전부 다 핸드폰 꺼내세요. 논에 어둠이 내리면 개구리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탐사대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개구리 탐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그 수원 청개구리 탐사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앱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앱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그 여기 위치 정보, 그 다음에 녹음, 그 다음에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팀명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날짜 같은 것을 꼭 이 안에 설정해 줘야 돼요. 청개구리의 노랫소리를 고스란히 녹음하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데 과연 개구리의 노랫소리를 잘 포착했을까? 네,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수원 개구리를 보고 막 그 소리도 녹음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다양한 개구리 소리가 녹음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수원 청개구리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엔 거의 청개구리와 유사하지만 완전 다른 종이라는 수원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는 코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머리 부분이 뾰족하게 생긴 게 특징이다. 그에 비해 청개구리의 머리는 좀 더 둥글고 뭉툭한 모양을 가졌다. 하지만 두 녀석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랫소리다. 느리고 높은 소리로 노래하는 수원 청개구리에 비해 청개구리는 좀 더 빠르고 낮은 소리를 낸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그동안 비슷한 줄만 알았던 개구리의 노랫소리. 자, 녹음 2분 다시 알고 들으니 소리 하나하나가 한결 새롭게 다가온다. 두 번째 탐사이기 때문에 이런 녹음 기록은 청개구리의 연구 활동에도 소중한 자료로 이용된다. 녹음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구리들은 노래를 이용하여서 암컷 수컷이 짝짓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구리 종마다 다 노래가 틀려요. 우리에서 어려운 말로 종특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게 어떤 종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면은 이게 저희는 그 노래를 듣고 여기에 어떤 개구리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개구리는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에 민감해 흔히 환경 지표종으로 불린다. 최근 들어 이런 개구리들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 청개구리의 보존 상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멸종위기 1급 동물로 지정된 수원 청개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장인권 교수의 실험실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청개구리에 수원이란 지명이 붙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한 종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인 학자가 7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 좀 다르게 노래하는 그런 청개구리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도 같이 조사하고 형태도 조사했더니 좀 다른 종이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이렇게 새로운 종으로 명명을 했는데 그 지역이 이게 수원시였기 때문에 수원 청개구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와 달리 턱 아래가 노란 빛을 띈다.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이 노래 주머니를 부풀리며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인데 재미있는 것은 논 한가운데서 꼭 모나 풀을 부여잡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수원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두 종은 원래 서식지가 달랐다고 한다. 청개구리는 숲에 살다 번식 때만 습지에 내려오고 수원 청개구리는 늪과 유사한 서식지에서 1년 내내 지냈다. 하지만 논농사가 시작되고 습지가 대부분 논으로 바뀌자 두 종은 논에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수원 청개구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른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이유와 마찬가지인데요. 서식지 파괴입니다. 저희가 이 수원 청개구리 사업을 지난 한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요. 매해 우리가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 갈 때마다 이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요. 아산 신도시 건설과 평택 미군 기지 이전, 그리고 제2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잘 뻗은 도로가 생길 때마다 이 땅에 사는 작은 생물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이게 녹색 점이 있고 빨간색 점이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녹색 점은 뭐냐면은 녹색 이런 점들은 현재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렇게 발견되는 장소이고,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인간의 간섭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뭐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조만간 사라질 그런 장소이고요.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되는 모내기철. 수원 청개구리는 지금 어디에서 짝짓기 준비를 하고 있을까? 새들이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의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왔다는 양현희 할머니는 개구리가 많았던 과거의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할머니, 혹시 여기 농사일 하시다가 개구리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야 많지요. 그래서 막 잡아다가 볶아도 먹고 그러는데 지금도 약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없죠. 겉으로 보기엔 수원 청개구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데 대체 녀석들은 어디로 간 걸까?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을까? 인간에게조차 독하디 독한 농약들이 논에 뿌려지던 그 순간부터 이 비극은 예정돼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좀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러기엔 작고 죄 없는 생명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도 가혹하게 느껴진다.
저희가 작년에도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거를 발견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사실 평리들이.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 맹꽁이,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이렇게 세 종류의 생물종이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수원시에서는 사실 거기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서 아무런 서식지에 대한 원래 서식지에 대한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유독 민감한 개구리. 그중에서도 수원청개구리가 우리나라 양서류 중에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라고 하는데요. 보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상황은 어떨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장마철 맑은 하늘이 드러난 날.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인 부천의 대장들녘을 찾았다. 오늘 제작진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만든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의 금개구리 모니터링에 동행했다.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대장들녘에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였다. 저기 부들 밑에 보이나요? 여기 와서 보면.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있었으나 어느 순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양서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한다는 한국 고유종 금개구리였다. 금개구리 등장에 조사단도 반가움을 표하는데 금개구리는 그저 태평하게 여름을 만끽하고 있다. 이 금개구리는 대장들녘에서 얼마나 서식하고 있던 것일까? 조사단은 조심스레 금개구리를 포획했다. 이 정도면 이제 청년 금개구리죠. 네.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올챙이에서 성체가 되어서 이제 지금 청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개구리는 금개구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금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줄에 양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선이 이제 금색의 선이 있고 배를 보시면 노란색 같은 금색입니다. 손도 금색이고 눈꺼풀도 금색, 모든 것이 이제 금색으로 포인트 되는 건데 이 청년이 한 2, 3년만 지나면 몸 전체가 대부분 다 약간 이제 밝은 금색으로 또 빛이 납니다. 우리에겐 친숙하고 정겨운 금개구리. 성장을 마친 금개구리는 등 쪽에 밝은 녹색을 띠고 등 양쪽에 뚜렷한 금색 줄이 보이는데 눈도 보면 금개구리의 주 서식지는 어디일까? 논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논 옆에 인접한 농수로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수로에서 주로 이 삶을 살고 있는 서식지가 있고요. 이곳에서 산란을 하고 행동 반경이 이제 논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개구리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금개구리를 놓아주는데 쉽게 도망치지 않았다. 이렇게 놔도 이렇게 안 뛰어가요. 그러게요. 잘 안 뛰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참개구리가 한번 뛸 때 150cm 뛴다면 얘는 기껏해야 60cm밖에 못 뛴대요. 그렇게 도약력이 약하니까 더더욱 이 같은 서식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연구 결과 하루에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게 10m래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또 그만큼 멀리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서식지가 특히 농약이나 제초제에서 오염이 되거나 다른 교란으로 인해서 훼손되면 바로 이제 멸종이 되는 거죠. 금개구리 서식으로 생태적 가치가 재확인된 대장들녘. 이런 환경이 가능했던 것은 대장들녘이 부천의 가장 넓은 개발 제한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천시의 개발 계획이 본격 가동되면서 대장들녘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여기가 현재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 70만 평 부지, 전체 120만 평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70만 평 부지를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이 공장을 비롯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그런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들녘 개발을 놓고 시와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부천시는 대장 들녘 일대를 산업,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대장 들녘이 대규모 생태계 보존 지역이라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장 들녘에는 멸종위기종 37종과 더불어 식물, 어류, 곤충 등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 특히 금개구리를 비롯해 적은 개체수지만 맹꽁이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장마철이면 맹꽁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산란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수풀 속 무릉덩이 표면에 떠있는 맹꽁이의 알들. 대장 들녘의 위기는 곧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위기인 셈이다.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두 양서류의 특징과 서식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을 찾았다.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 267종 중 4종이 양서류에 해당된다. 그중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2012년도에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됐다. 신체적 특징과 서식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이유다. 얘네들은 이제 다리가 다른 개구리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짧고 특히 그 점핑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뒷다리가 굉장히 짧고 가늘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좀 적은 거죠. 몸통에 비해서. 얘네들이 우는 소리도 굉장히 얘네들은 주로 이제 물 속에 많이 서식을 하고요.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산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종이 되죠. 맹꽁이와 금개구리는 이동성이 적은 동물로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마른 장마로 물이 유입되지 않거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서식지를 옮기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우리에게 친숙했던 존재에서 빠르게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이유기도 하다. 그 IUCN이라고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는 양서류가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장 많이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은 국내 양서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전 세계 양서류 5,743종 중 32%가 멸종 위기며 168종이 멸종됐다. 양서류 보호가 절실한 이유다. 개구리와 맹꽁이 같은 양서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폭우와 마른 장마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초제와 농약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이 서식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이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서류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서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서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심각한 상황이다. 개발구역 중에는 멸종위기종 양서류의 서식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인천 청라지구. 청라지구는 개발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서식지 파괴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이 일자 LH공사는 대체 서식지를 대안으로 내놨다. 금개구리를 이동시킨 대체 서식지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직접 확인키로 했다. 심곡천 하류 지역에 조성된 대체 서식지. 청라지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다.
이곳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살 곳을 잃은 수백여 마리의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이 이주됐다. 청라지구뿐만 아니라 계양구 등 다른 지역의 금개구리도 이곳으로 이주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곳은 대체 서식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서식지 기능과 금개구리 서식 확인을 위해 인천 녹색연합과 함께 대체 서식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체 서식지가 만들어진 거는 언제부터고 개발은 또 언제 시작한 건가요? 대체 서식지는 2007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전에 2003년도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로 2007년도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서식지와 대체 서식지의 면적부터 큰 차이가 났다. 검정색 따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노원에 있는 게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이제 살던 지역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요만큼이 네, 대체 서식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줄어든 면적도 문제였지만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대체 서식지 한가운데 다리가 들어와 서식지가 반으로 나뉜 것이다. 2015년 도로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보시면 여기에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램프가 생기면서 이 서식지를 두 동강 내서 여기다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여기 있는 공간이 전체가 다 대체 서식지였는데요. 지금은 1서식지랑 2서식지 이렇게 나눠져서 이 중간 다리가 여기에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다리가 건설되면서 당시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또다시 주변으로 서식지를 옮겨야 했다. 보호를 위해 쳐놓았다는 펜스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이게 되게 안쪽에 보시면은 숲을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니 망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네, 여기 보시면 펜스가 저 끝까지 다 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저 끝까지 계속 다 무너져 있나요? 네네네. 대체 서식지의 법정 보호 기간은 4년. 이곳 청라지구 대체 서식지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곳이 됐다. 꾸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곳임에도 그 책임을 어느 곳도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 타이로 이곳으로 서식지를 이주하게 된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 여부도 현재는 알 수 없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양서류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양서류의 생존 위협이 커지자 서울대공원 종보전 교육관이 금개구리 복원에 나섰다. 종보전 교육관은 사라진 금개구리를 복원해보자란 목표를 갖고 2014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를 증식하는 공간이다. 알에서 부화시키고 성체가 되기까지 온전하게 기르는 복원 과정이 이루어진다. 2014년도에 금개구리를 포획해 산란을 시킨 뒤 성체는 돌려보내고 알을 부화시킨 곳이 바로 이곳이다. 지금 여기 금개구리들이 보이는데 네네네. 이 금개구리는 어떤 금개구리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쪽 방면에 있는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 허가하에 저희가 포획을 8마리를 포획을 해왔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2015년에 증식된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개구리 복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선 서식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준 뒤 수온, 먹이, 해의 위치까지 매일 점검했다. 8마리의 산란으로 시작한 금개구리는 어느덧 몇백 마리에 이르렀다. 처음에 2015년에 증식을 하게 됐고 이제 변태된 개체들이 300마리가 좀 넘었고요.
동면에서 이제 성공한 개체들이 250마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면에 성공한 개체들을 2016년에 방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동면에 성공시키면서 복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입증됐다. 자취를 감췄던 금개구리가 대도시에서 서식 조건을 맞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개구리를 처음으로 방사하던 날. 방사 작업을 위해선 방사 예정인 금개구리의 크기와 무게를 재고 다리에 형광 물질을 투여한다. 저희 이제 각 개체마다 개체 표식을 해서 이제 저희가 방사한 개체인지 요거 확인할 수 있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먹이군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개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개체 표식을 하고 있어요. 금개구리 방사 장소는 궁동 생태공원. 오늘 방사하는 금개구리 수는 10마리. 방사 전 개체마다 표식이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난 후 금개구리를 생태공원에 방사했다. 몸집도 작고 이동성이 적은 금개구리.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궁동 생태공원에 금개구리를 방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서 과연 금개구리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대체 서식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를 보존하고 또 대체 서식지 마련을 위한 노력들을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수원 청개구리를 보호하는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시와 수원시는 이 지역 환경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원 청개구리 보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방 정부들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협약을 체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작에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방에서는 이 수원 청개구리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 장익원 교수는 수원의 1월 저수지에 인공적으로 서식지를 조성해 실험실에서 키운 수원 청개구리 150마리를 방사했다. 그리고 2016년 동면을 마치고 나온 수원 청개구리들이 논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복원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더 반가운 소식은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지방 곳곳에서 수원 청개구리가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째 익산에도 수원 청개구리들의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제작진은 장익원 교수가 함께한 익산 수원 청개구리 탐사에 동행했다. 논습지가 잘 보존된 전라북도 익산. 다른 무리의 지구사랑 탐사대원들이 수원 청개구리의 흔적을 찾고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열정적인 시민 탐사대원 유상홍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탐사에 익숙한 듯 수원 청개구리를 다루는 솜씨가 상당히 능숙한데, 익산은 특히 옆에 이렇게 보리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하고 보리밭하고의 서로 교차로 다닐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곳에 활동하기가 쾌적한 환경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유상홍 씨를 따라 논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더니 수원 청개구리의 노랫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온다.
그리고 논바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녀석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제작진이 가까이 다가가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이 파장이 일어나면 얘는 알기 때문에 가만히 발을 꾹 집어넣듯이 이렇게 물 파장이 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녀석들은 외부인의 등장에도 큰 동요가 없어 보이는데 유상웅 씨는 아들 덕분에 수원 청개구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래 사회환경 지도사로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린이 과학동화라는 그 잡지에서 우리 장희곤 교수님과 지구사랑 탐사대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 가족 탐사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의 소중함과 이런 것을 수원 청개구리를 발견해서 알게 됐고요. 이 지역에서는 원래 이 멸종위 중 수원 청개구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도 발견하게 돼서 계속 이 예쁜 개구리들을 촬영하고 보존하는 데 이렇게 앞장서게 됐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원 청개구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곳에 안정적인 개체수가 확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해가 넘어가면서 녀석들은 서서히 노래 부를 채비를 한다. 아직 얘는 완전히 경계를 주의하지 않아서 풍선이 아직 지금 내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른 애들이 같이 울으면 경쟁을 하려고 노랫소리가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저기에서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곧 뭔가 터트릴 것처럼 노래 주머니를 부풀리는 녀석. 드디어 수원 청개구리의 노래가 시작됐다. 그러자 근처의 다른 녀석들도 따라 노래를 부르는데 손에는 어김없이 풀을 쥐고 있다. 바로 근처에서 탐사대원들이 사진을 촬영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감하게 노래를 부르는 녀석.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서식지가 수원 청개구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것은 아닐까. 개구리와의 공존.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지역은 수원 청개구리가 그 단위 면적당 그 어느 곳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어요. 밀도가 이렇게 높고요. 그리고 그 다른 지역보다 이 수원 청개구리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것 같아요. 이건 그 뜻은 뭐냐면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자란다. 그다음에 좀 그 나이를 많이 그 먹도록 자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둘러보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넓은 지역이 이렇게 논인데요. 이 모든 조건을 다 보고 그다음에 수원 청개구리 크기도 보면은 이 지역이 수원 청개구리가 살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 같아요. 하지만 익산의 다른 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벼농사를 포기한 논에 축사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수원 청개구리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익산에서도 어쩌면 수원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역 개발은 많은 수원 청개구리들의 서식지를 파괴했다. 또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수원 청개구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진짜 주인이
자연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생명임을 모두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수원청개구리를 연구하면서 정말 제 눈앞에 수원청개구리가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렇게 지금이라도 수원청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이렇게 좀 큰 규모로 같이 한다면은 이렇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라지기 전에 바로 지금이 보존할 때이라고 생각해요. 여름밤이 떠나가도록 울어대던 개구리 소리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나요? 한 마리의 개구리를 살리기 위한 시도는 그 개구리가 살아가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원 청개구리와 금개구리, 이름도 참 귀엽죠. 올 여름에는 개구리들의 노랫소리를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도 이 땅에 함께 사는 다른 종을 멸종시킬 권리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구리들은 인간의 욕심과 무관심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녀석들의 명랑한 노랫소리가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더 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